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사결의 이 유형의 1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번 문제의 가지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두 가지의 큰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라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의 한 사례, 채소를 구입하는 그 사례를 가 지문에 근거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것이 이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재심은 가에 대해서 정확히 독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를 갖다가 얼마나 나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논거 있게 자신의 글에 논거 있게 설명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을 보시면서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문제가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 주인공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에 근거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 즉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 지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가 지문을 보시면은 의사결정,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의사결정 이론 또는 의사결정의 초기 모델이라고 하는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모형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그것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결정 대안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 대안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고전적인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관적 효용 이론은 심리적인 요인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그런 정보라든가 계산보다는 주관적인 확률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은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은 인간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그것의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며 결정 대안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 가정하는 이론이고요. 반면에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은 의사결정을 할 때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은 주관적인 효용, 객관적인 효용이 아니고 주관적인 효용과 주관적인 확률, 객관적인 확률이 아니죠. 이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나 지문을 보시면요. 나 지문에서는 크게 주인공이 채소를 사는 데 있어서, 채소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재배를 해서 먹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럭 아저씨로 대표되는 채소 장수로부터 채소를 구입해서 사 먹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는 슈퍼에서 스티로포에 포장되어 있는 채소를 사 먹는, 이게 세 가지의 대안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고전적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이 세 가지 대안들의 객관적인 비교, 즉 채소의 가격이라든가 상태, 양, 품질, 상점의 위치나 거리, 이러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그러한 안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경제 모델에 따르는 그러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 지문을 보시면은 나 지문의 주인공은 이렇게 고전적인 경제 결정 모형에 의해서 채소를 구매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문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지문에 보면은
트럭에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야채를 아주 싸게 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싱싱한 야채를 아주 싸게 판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주인공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 단락의 맨 끝 문장을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싸다는 건 딴 물가에 비해서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내가 아주 싸게 판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트럭 아저씨가 가장 싼지 재배해서 먹는 것이 제일 싼지 또는 슈퍼에서 사 먹는 것이 제일 싼지 이게 객관적으로 가격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지문을 또 보시면요. 그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도 좀 팔아주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채소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것이 딴 데에선 얼마에 살 수 있고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으면 무언가 사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주관적으로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두 번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 지문을 계속 보시면요. 그걸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흙에서 낳아 자란 그 옛날의 시골 계집애와 현재의 나와의 지속성까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흙에서 낳은 그러한 채소를 구입을 했을 때 그걸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 그러니까 긍정적인 주관적인 효용이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과의 지속성,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효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얼마나치다 이게 계산을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러한 주관적 효용에 의해서 채소 아저씨 트럭에다 채소를 파는 채소 장수 아저씨에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나 지문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효용 이론에 의해서 채소를 구매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단락을 보시면요. 자, 다들 조금씩은 마당이 딸린 땅집 동네라서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고 경제적인 이점은 미미하지만 청정야채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지는 않지만은 그 갖고 와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것도 약간은 부럽지만 나에게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하고 합당한 삶인 듯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배하는 것보다는 트럭에 야채를 싣고 오시는 아저씨에게 채소를 사 먹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삶이다. 경제적으로 번거롭지 않고 싸게 채소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저자 즉 이 글의 주인공은 주관적 효용 이용보다는 고전적인 경제 모델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 지문에는 가 지문에서 제시된 고전적인 의사결정 이론과 주관적인 효용 이론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를 적실하게 지적을 하고 나 지문을 분석한 답안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의 주인공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공의 구매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다 또는 모순이 된다라고 지적하는 답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은 상당히 창의력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답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 지문에 나타난 제시된 두 가지 이론을 명확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한 후에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활용해서 나 지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는 답안이 아주 좋은 답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나 지문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시, 어떠한 점에서 고전적인 그러한 의사결정 이론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떠한 모습에서 주관적인 효용 이론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이론 중에서 비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이론에 의해서만 지문을 설명한 것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두 지문을 두 관점을 모두 골고루 사용을 해서 나 지문을 해석한 답안들이 높은 답안을 받는 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